반갑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드리는 JH 보이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빨간 머리 앤입니다. 루시 모드 몽고메리는 1874년 캐나다의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 있는 클리프턴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2살 때 어머니를 잃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손에 자라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글쓰기에 재능이 있던 루시 모드 몽고메리는 우여곡절 끝에 1908년 빨간머리 앤을 출간하게 됩니다. 출간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어 앤의 다른 이야기를 담은 후속작을 쓰게 됩니다. 주인공 앤은 고하지만 해맑고 순수한 아이입니다. 사람에 대한 진실한 마음과 어려움 속에서도 잃지 않는 자존심, 그리고 세상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아이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앤의 상상력이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앤의 엉뚱하지만 삶의 희망이 되는 상상력을 멋지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마릴라는 마음 먹었던 대로 초록지붕집에서 살게 됐다는 말을 다음날 오후까지 앤에게 하지 않았다. 대신 오전 내내 여러 가지 일을 바쁘게 시키며 아이가 일하는 모습을 예리한 눈으로 관찰했다. 정오 무렵이 되자 마릴라는 앤이 똑똑하고 순종적이며 열심히 일을 하는 데다 뭐든 빨리 익힌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단 한 가지 단점은 일을 하다가도 공상에 빠졌다가 꾸지람을 듣고서야 정신을 차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다. 점심 설거지를 마친 후 앤은 최악의 소식을 들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표정으로 마릴라 앞에 갑자기 나타났다. 앤의 가녀린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르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눈망울도 커졌다. 그리고 두 손을 꼭 맞잡고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커트버터 아주머니, 저를 보내실 건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지 않겠어요? 아침내 참고 있었는데 이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끔찍한 기분이에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행주를 뜨거운 물에 아직 삶지 않았더구나. 그걸 하고 와서 다시 이야기하자, 앤. 마릴라는 냉정하게 말했다. 앤은 가서 행주를 삶았다. 그리고 다시 마릴라에게로 가서 애원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이제 더 이상은 뒤로 미룰 수 없게 되자 마릴라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래, 이제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매튜 오빠와 난 너를 키우기로 결정했다. 내가 착한 아이가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면 말이다. 왜 그러니 얘야? 무슨 일이니? 저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기쁘다는 말도 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요. 기쁨 가득 새하얀 길과 벚꽃을 보았을 때도 기뻤어요. 하지만 이건 기쁜 감정 그 이상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착한 아이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힘들겠지만 말이에요. 토머스 아주머니는 제가 정말 못됐다고 가끔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할게요. 그런데 제가 왜 울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앤이 격양된 목소리로 말하자 마릴라가 못마땅한 듯 대꾸했다. 그건 네가 흥분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의자에 앉아서 좀 진정하도록 해보렴. 넌 너무 쉽게 울고 쉽게 웃어서 걱정이다. 그래, 넌 우리와 함께 이곳에 살게 됐고 우린 널 잘 키우기 위해 노력할 거야. 넌 학교에도 가게 될 건데 방학까지는 겨우 2주일밖에 남지 않았으니
9월에 학기가 시작될 때 학교를 가면 될 거야. 아주머니를 뭐라고 부르죠? 미스 커트버트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마릴라 이모라고 부를까요? 앤이 물었다. 아니, 그냥 마릴라 아주머니라고 불러라. 미스 커트버트라고 불리는 건 익숙치 않아서 좀 신경이 쓰이거든. 그냥 마릴라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건 좀 건방지게 들려서요. 네가 예의 바르게 부르기만 한다면 건방지게 들릴 건 없을 거야. 에이벌리에 사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목사님만 빼고는 다들 마릴라라고 부르거든. 목사님만 생각이 날 때 미스 커스버트라고 불러. 애는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마릴라 이모라고 부르고 싶어요. 전 이모가 없거든요. 할머니도 없어요. 그렇게 부르면 정말 아주머니와 한 가족인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마릴라 이모라고 부르면 안 되나요? 아니, 난 내 이모도 아니고 가족이 아닌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 하지만 아주머니가 제 이모라고 상상하면 되잖아요. 난 할 수 없어. 마릴라가 엄하게 말했다. 아주머니는 실제와는 다르게 상상해 본 적이 없으세요? 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없다. 어머, 마릴라 아주머니. 정말 안타까워요. 앤이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마릴라는 꾸짖듯 말했다. 난 실제와 다른 것들을 상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 신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하실 때는 상상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라는 뜻은 아니실 거야. 그러고 보니 생각났는데 거실에 가서 벽난로 위에 있는 그림 카드를 가져오너라. 발을 깨끗이 하고 들어가고 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 잊지 말아라. 그 카드에 주기도문이 있으니 오후에는 열심히 외우도록 해. 지난밤 같은 기도는 더 이상 하지 말고. 애는 변명하듯 말했다. 그 기도가 아주 엉망이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전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걸요. 처음부터 기도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잠자리에 들면서 아주 근사한 기도를 생각해냈어요. 그러겠다고 제가 약속했잖아요. 목사님이 하시는 기도만큼 길고 아주 시적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글쎄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한마디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젯밤 생각한 기도만큼 좋은 기도는 생각해낼 수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두 번째 생각해낸 건 첫 번째만큼 좋지 않거든요. 그거 아셨어요? 너야말로 알아야 할 게 있다. 내가 뭘 하라고 하면 당장 시키는 대로 해야 해. 꼼짝 않고 서서 이야기만 늘어놓지 말고 당장 가거라. 애는 얼른 복도를 지나 거실로 갔다. 그런데 10분을 기다려도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마릴라는 뜨개질하던 것을 내려놓고 엄한 표정으로 앤을 찾아 나섰다. 마릴라는 앤이 두 손을 꼭 맞잡은 채로 얼굴을 들고 꿈에 젖은 듯한 눈으로 두 개의 창문 사이 벽에 걸려있는 그림 앞에 꼼짝 않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됐다. 사과나무와 주렁주렁 매달린 덩굴 사이로 비쳐 들어오는 하얀 빛과 초록빛이 넋을 놓고 있는 어린아이를 비추고 있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 같은 광채였다. 앤,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 마릴라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저기요. 앤이 어린 아이들에게 축복을 내리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도 이 아이들 중 한 명이라는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저기 파란 옷을 입고 구석에 혼자 떨어져 있는 아이요. 마치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잖아요. 저처럼 말이에요. 아주 외롭고
슬퍼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저 아이에겐 아빠도 엄마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 아이도 축복을 받고 싶어 사람들 속에서 수줍게 앞으로 나온 거예요. 딱 한 사람,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말았으면 하고 바라면서 말이에요. 저 아이의 기분이 어떤지 저는 알아요. 가슴은 방망이질하고 두 손은 차가워졌을 거예요. 여기 살아도 되는지 아주머니에게 물어볼 때 저처럼 말이에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나 두려워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저 아이를 알아보실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상상해보고 있었어요. 아이가 조금씩 예수님에게 다가가 두 사람이 꽤 가까워졌어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보시고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자 아이는 온몸이 기쁨으로 떨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가 예수님 얼굴을 저렇게 슬프게 그리지 말았어야 했어요. 아주머니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예수님 그림이 다 그래요. 하지만 전 예수님이 정말 슬픈 얼굴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을 테니까요. 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건 정말 불경한 짓이야. 마릴라는 앤의 말을 왜 진짜 끊지 못했을까 생각하며 말했다. 앤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해요. 전 절대 불경한 뜻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글쎄 네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하지만 그런 일들에 대해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건 옳지 않아. 또 한 가지, 앤. 내가 뭘 가지고 오라고 보냈으면 당장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그림 앞에서 상상하며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안 돼. 알겠니? 그 카드를 가지고 당장 부엌으로 와라. 그리고 구석에 앉아 기도문을 외우도록 해라. 애는 식탁을 장식하기 위해 꺾어온 사과꽃을 한가득 꽂아놓은 꽃병에 카드를 세워놓고 마릴라는 그 장식이 못마땅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두 손으로 턱을 괜 채 몇 분 동안 아무 말 없이 열심히 기도문을 외웠다. 기도문을 외우고 있던 앤이 말했다. 기도문이 좋아요. 아름다워요. 전에 고아원 주일학교에서 원장님이 기도하는 걸 들은 적이 한 번 있지만 그때는 좋지 않았어요. 원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 같았고 너무 침울하게 기도를 했거든요. 원장님은 기도를 귀찮은 일거리쯤으로 생각하는 게 분명했어요. 기도문은 시가 아니지만 시를 읽을 때와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이건 마치 한 줄의 음악 같아요. 이걸 제가 외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기뻐요. 커스버트, 아니 마릴라 아주머니. 그럼 입 좀 다물고 외우겠니? 마릴라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애는 사과꽃이 꽂혀있는 꽃병을 기울여 분홍색 꽃송이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다시 한동안 부지런히 기도문을 외웠다. 그러다가 또 마릴라를 불렀다. 아주머니, 제가 에이버니에서 절친한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무슨 친구? 절친한 친구요. 아주 가까운 친구 말이에요. 정말 마음이 맞아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혼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요. 그런 친구를 늘 꿈꿔왔어요. 정말 그런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제 꿈들이 이루어지니 어쩌면 그 꿈도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세요? 비탈길 과수원집에 다이애나 벨이라고 살고 있는데 아마 내 또래일 것 같구나. 아주 착한 아이지. 그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면 좋은 친구가 될 게다. 지금은 카모디에 있는 이모 집에 가 있거든. 하지만 행동을 조심해야 할 거야. 베리 부인은 아주 까다로우니까
착하고 예의 바르지 않은 아이와는 다이애나를 놀게 하지 않을 거야. 애는 두 눈을 반짝이며 사각꽃 사이로 마릴라를 쳐다보았다. 다이애나는 어떻게 생겼어요? 설마 머리카락이 빨갛지는 않겠죠? 아,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머리가 빨간 걸로도 충분하거든요. 제 절친한 친구 머리마저 빨갛다면 정말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이애나는 장밋빛 두 볼에 까만 눈과 머리카락을 가진 아주 예쁜 아이야. 착하고 똑똑하지. 그건 예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야. 마릴라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공작 부인만큼이나 교훈을 좋아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항상 교훈적인 말을 해줘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애는 교훈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즐거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어머, 다이애나가 예쁘다니 너무 기뻐요. 제가 예쁜 것 다음으로 말이에요. 물론 제 경우에는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요. 절친한 친구가 아름답다면 정말 좋을 거예요. 토머스 아주머니랑 살 때 거실에 유리문이 달린 책장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 책은 한 권도 없었지만 토머스 아주머니는 그곳에 가장 좋은 도자기나 잼을 보관해뒀어요. 그런데 유리문 하나가 깨졌어요. 어느 날 밤 토머스 아저씨가 술에 취해 유리문을 내리쳤거든요. 하지만 다른 쪽 문은 괜찮았기 때문에 전 가끔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이 그곳에 살고 있는 다른 아이라고 상상하곤 했어요. 전 그 아이를 캐티 모리스라고 불렀는데 우리 둘은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일요일 같은 날은 1시간씩 그 아이와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전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줬어요. 캐티는 제 생활에 위안과 즐거움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 책장이 마법에 걸린 거라 상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알게 돼서 문만 열 수 있다면 잼과 도자기가 있는 토머스 아주머니의 선반이 아니라 캐티 모리스가 살고 있는 방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캐티 모리스가 제 손을 잡고 꽃과 햇살, 요정들로 가득한 환상의 나라로 가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해먼드 아주머니와 살러 떠날 때 캐티 모리스와 헤어지게 돼서 제 가슴은 부서질 것 같았어요. 캐티 역시 마찬가지였죠. 책장 문을 통해 저에게 이별의 입맞춤을 해주면서 그 아이는 울고 있었거든요. 해먼드 아주머니의 집에는 책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집에서 나와 좁은 길을 따라 강을 올라가면 작은 계곡이 있었고 그곳에는 사랑스러운 메아리가 살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든 메아리가 돌아왔는데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메아리가 울렸어요. 그래서 전 그게 비올레타라는 여자아이로 상상했고 우린 금방 좋은 친구가 되었죠. 전 캐티 모리스만큼 비올레타를 사랑했어요. 아니, 거의 그만큼 사랑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고아원으로 가기 전날 밤 비올레타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비올레타의 작별 인사가 정말 슬픈 목소리로 되돌아왔어요. 전 비올레타에게 너무 정이 들어서 고아원에서는 절친한 친구를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고아원에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말이죠. 마릴라가 몸이 건조하게 말했다. 그곳에 상상의 여지가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런 이상한 행동을 난 허락하지 않겠다. 넌 네가 하는 상상을 반쯤 믿는 것 같은데 진짜 살아있는 친구를 만나 네 머릿속에서 그런 엉뚱한 상상을 없애버려야겠구나. 하지만 베리 부인 앞에서는 캐티 모리스나 비올레타 얘기를 하지 말거라. 모두 네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할 테니까. 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에게나 제 친구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친구들과의 추억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하지만 아주머니께는 제 친구들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
사과꽃에서 커다란 벌 한 마리가 나왔어요. 사과꽃 속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지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불어 꽃이 흔들릴 때 그 속에서 자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제가 사람이 아니었다면 벌이 되어 꽃 속에서 살고 싶어요. 어제는 갈매기가 되고 싶다더니 변덕이 줄걸 듯 하는구나. 이야기 그만하고 기도문 외우라고 했을 텐데. 들어줄 사람이 있는 한 네 말을 막는 건 불가능한 것 같다. 그럼 네 방으로 가서 마저 외우거라. 이제 거의 다 외웠어요. 마지막 줄만 남았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네 방으로 가서 나머지를 외우고 차 준비할 때 도와달라고 부를 테니 그때까지 방에 있거라. 이 사과꽃을 데리고 가도 될까요? 앤이 간절하게 말했다. 안 된다. 꽃으로 방을 엉망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겠지. 애당초 그 꽃들을 나무에서 꺾지 말아서 했는데 말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꽃을 꺾어 아름다운 삶을 단축시키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과꽃이었다 하더라도 꺾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꺾고 싶은 유혹을 견딜 수 없었어요. 견딜 수 없는 유혹을 만나면 아주머니는 어떻게 하세요? 앤, 네 방으로 가라는 말 못 들었니? 앤은 한숨을 쉬고 제 방으로 가 창문 옆 의자에 앉았다. 이제 기도문을 다 외웠어. 위층으로 올라오면서 마지막 줄을 외웠거든. 자, 이제 이 방에 넣어둘 것들을 상상해 봐야겠어. 바닥은 온통 분홍색 장미로 뒤덮인 하얀 벨벳 카펫이 깔려 있고 창문에는 분홍색 실크 커튼이 달려 있어. 벽에는 금실과 은실로 짠 벽걸이 장식이 있고 마호가니 가구가 채워져 있어. 마호가니가 어떤 건지 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아주 호화롭게 들리니까. 여기 소파에는 분홍색, 파란색, 진홍색, 금색의 멋진 실크 쿠션들이 쌓여 있고 난 그 위에 우아하게 기대어 앉아 있어. 벽에 걸린 크고 근사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보여. 난 키가 크고 당당한 모습에 발끝까지 덮이는 하얀색 레이스 잠옷을 입고 있어. 가슴에는 진주로 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머리에도 진주를 두르고 있어. 내 머리는 깜깜한 밤처럼 새까만 색이고 살결은 맑고 창백한 상아색이지. 사람들은 날 코델리아 피츠제럴드 아가씨라고 불러. 아니, 사실이 아니야. 그건 사실일 수가 없어. 애는 조그만 거울로 달려가 얼굴을 비춰보았다. 주근깨 투성이의 뾰족한 얼굴과 진지한 잿빛 눈동자가 앤을 보고 있었다. 넌 초록지붕 집의 앤일 뿐이야. 코델리아 아가씨라고 상상할 때마다 넌 그냥 있는 그대로의 네 모습을 보게 될 뿐이지. 하지만 오갈 데 없는 앤보다는 초록지붕집의 앤이 100만 배는 더 낫지 않아? 앤은 진지하게 말했다. 그러고는 몸을 숙여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다정하게 입을 맞추고 열린 창가로 갔다. 눈의 여왕님 안녕? 그리고 자작나무들도 안녕? 또 언덕 위 회색집도 안녕? 다이애나가 내 절친한 친구가 되어줄까? 내 친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어. 그럼 다이애나를 많이 사랑해 줄 텐데. 하지만 캐티 모리스나 비올레타를 결코 잊지는 않을 거야. 내가 잊으면 두 친구들은 너무 마음 아파할 테니. 난 누구도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책장 속 소녀나 메아리 소녀라 할지라도 말이야. 난 두 친구를 꼭 기억하고 매일 키스를 보낼 거야. 애는 손가락 끝에 입맞춤을 2번 해서 벚꽃 위로 날려보내고 다시 두 손으로 턱을 괸 채 공상의 바닷속으로 빠져들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